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솔재배와 브라인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재배 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게 출제가 되어다 보니까 다들 이 고솔재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좀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해갖고, 재배 방법을 이제 물었죠. 양액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그리고 딸기 서량 재배 널리 활용하고 있고 재배 농가의 노동환경 개선 및 청정 재배사 관리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문이 나왔어요. 그래놓고 1번 고솔재배, 2번 토경재배, 3번 고랭지재배, 4번 NFT 재배 이렇게 이제 예문을 주고 그 중에서 무엇인가 찾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쉽게 일단은 제가 항상 뭡니까? 우리가 그 재배 관련 용어는 한자로 풀어서 일단은 이해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죠. 1번은 높은 곳에 설치를 했다. 높을 곳, 설치할 때 설자니까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고솔재배라고 했을 거고, 토경재배는 뭐겠어요? 흙에 경작하다. 흙에서 경작하는 재배를 토경재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 관련되는 거는 뭐 토경재배에 관련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죠? 고랭지 재배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재배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NFT 재배라는 것은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도 하고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액 재배 방식 중에서 수경 재배 방식의 하나의 뭡니까? 재배 방법이에요. 그죠? 요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것은 완전히 아니고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요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작물 재배 좋은 거구나. 노동 환경도 개선하고 청정 재배 관리가 청정 재배를 할 수 있다니까, 작물 재배 좋으니까 새로운 기술 방법이다. 재배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고솔 재배하면 NFT 재배일 텐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시면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땅에서 낮게 이렇게 재배하지 않고 좀 높은 곳에 설치해 갖고 재배를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요것으로 결국 뭡니까? 고솔 재배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한자로서 풀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훨씬 답을 접근하는데 유리할 거예요. 우리가 재배 방법 같은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접목 방법도 수만 가지예요, 진짜. 예, 그리고 그것도 한글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한자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접목 하나만 가지고 강의할 때도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부분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만 공부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과연 심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배 방법을 모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놓고 두 문제 이상이 나온다면 진짜 한번 나름대로 도전해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할 수 있겠지만, 간혹가다 8회 때 다 한 번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재배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기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한자로서 푸는 연습, 그걸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죠. 교재도 이렇게 고솔 재배되어 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떼어진 상태에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되어 있지만, 결국 뭐죠? 예, 이런 글로서 쓰여진 내용보다도 요 사진 하나만 딱 봐보세요. 요게 지금 지면이 땅이잖아요. 땅이 아니라 이렇게 철봉 같은 거 막 세워졌죠? 철봉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야, 그 위에서 이렇게 딸기를 지금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재배하는 방법인 고설 재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보면 흙으로부터 유발되는 바이러스 유입이 적으며 결국 뭐죠? 작물 재배 좋아요. 과실의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땅에서 흙이 안 묻으니까 당연하게 작물 재배 좋죠. 그리고 작물 관리가 용이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있다. 예, 작물 재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고설 재배를 하는 겁니다. 딸기 재배할 때 요즘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딸기를, 우리가 먹는 딸기는 다 요새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서 뭡니까? 양액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작물 재배 좋으니까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9회 때도 용어 관련 문제가 딱 나왔죠. 이것도 그전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요약 강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 큰 줄기를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 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문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화해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생리장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병에도 있고 중에도 있는데 장미도 있을 거고 국화에도 무슨 생리장애가 있을 거고 글라디올루스에도 있을 테고 엄청나게 많은 화해 품목이 있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브라인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었어요. 그런데 이 브라인드 현상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브라인드는 뭐예요? 한자어가 아니죠. 잘 봐보시면. 그죠?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브라인드 여러분들 뭡니까? 창문에다가 이렇게 햇빛 가리게, 그걸 브라인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잘 모르는 용어가 나면 한자나 영어로 풀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예, 햇빛이 가려진 햇빛 가리개니까 결국은 뭐죠? 예, 빛이 부족한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용어를 만들 때 전혀 얼토당지 않게 용어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빛이 부족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여기 1번은 수분 부족, 2번 칼슘 부족, 3번 일조량 부족, 4번은 금권부 산소 부족. 뭐가 답이겠습니까? 일조량 부족, 이걸겠죠. 그죠? 빛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문제를 뭡니까?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거도 고설재배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높은 곳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고설재배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재도 이렇게 뭐 브라인드 현상해 갖고, 이 브라인드라는 게 뭐냐면 결국 꽃봉오리가 안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훼작물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을 보기 위해서 뭡니까? 화훼작물을 키우는 건데 꽃이 안 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무언가, 그죠? 재배 환경이 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햇빛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햇빛 부족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즉 뭡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뭐든지 뭐죠?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항상 적정하게 뭡니까? 공급이 될 때가 가장 작물이 잘 자란다. 우리가 그 기준 하나 큰 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도 풀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난 관수법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자, 대부분의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재배학 용어는 한자로 돼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재배 관련 용어가 한자가 제가 볼 때는 한 59% 돼요. 그리고 영어는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는 뭐겠어요? 순수한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그 한글은 누가 만들었냐면 그 재배하는 경작자들이 있죠. 경작자들께서 한자보다는 한글로 쉽게 뭡니까? 풀어서 만든 용어가 뭡니까? 경작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한글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자나 영어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 한자는 뭐죠? 학자님들께서 만들었는데 영어 1%는 뭐겠어요?
그렇죠. 외국의 학자님께서 만든 걸 그대로 또 한자로 이렇게 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 영어 한 1% 되는데 지금까지 출제가 한 2문제 됐어요. 그것도 그 기출문제 될 때 제가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놓고 한자나 영어로 이렇게 풀면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배하기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강의 손해평가사 1차는 박승입니다. 감사합니다.